초코송이님, 남친 일이 바빠서 잘 못 만나고 있는데 남친의 마음이 어떤지 봐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남친 마음을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도 괜찮은데 한번 볼게요. 남친의 마음이 어떨까? 남친이 초코송이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런 걸 물어보면 되는 거죠. 남친 마음을 물어보셨는데요. 오늘은 바람이 좀 부나 봐요. 풍경이 계속 시끄럽게 울리네요. 남친 마음이 어떤지. 남친이 좀 바쁘시긴 한 것 같아요. 아, 박진도리님, 제가 착하다고요? 아유, 제가 그렇게 착한 놈은 아니에요. 볼게요. 남친의 마음은 어떨까? 네, 남친 마음은 어떨까 하고 카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소드 에이스 역방향. 소드 에이스 역방향, 뭔가 자신감 결여 또는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기 생각이라든지 뭐 판단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남친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나온 카드가 여왕 카드 정방향 나왔죠. 판단 미스, 근데 이 안정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초코송이님 남자친구분이 판단 미스를 했는데 어떤 판단 미스를 했냐면 초코송이님이 완전하게 자기 여자라는 판단, 완전하게 믿고 있는, 내가 좀 연락하지 않아도 초코송이님의 마음이 변할 리 없어. 그러니 나는 지금 열심히 하나라도 더 배워야 돼. 일 배우고 있어. 지금 그래서 바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초코송이님 남자친구가 초코송이님을 너무 많이 믿고 있어서 연락을 안 하고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초코송이님이 어디 다른 데 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연락을 좀 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믿어도 문제네요. 직장운이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이 직장운이 어떤 걸까요? 이직이에요? 취직이에요? 아니면 적성이에요? 진로예요?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야겠죠.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그리고 양력인지 음력인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88년생 5월 2일 술시, 술시요.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음력인지 양력인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여자이고 양력이시다고요? 상관격 1호 공명, 자기 일 해야 될 사람이죠. 잠깐만요. 네, 시기도 시기이고 나이도 문제고 그렇죠. 보통 그래요. 나이가 30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직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30 넘어가고 그러면. 일단 진월의 정사일주 그래요. 88년 양력으로 5월 2일 맞죠? 네, 진월의 정사일주. 예, 진 중에서 이제 화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상관격 그렇습니다. 1호 공명요? 1호 공명은 상관격은 정관을 보고 정인을 봐야 조직 생활에 적합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건데요. 상관격이 정관 정인을 보지 못했으면 상관생재라고 하는 돈을 벌러 나가는 모습을 얘기를 하거든요. 운이 인성운을 살았잖아요. 관 없이 인성운을 살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조직생활 적합자가 아닌데 조직생활을 하는 운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관이 없이 인성운이 왔잖아요. 이거 이제 흔히 영화로 비유하자면 마이너리티 리포터라고 하잖아요. 네가 상관은 관을 극할 거니까 나쁜 짓을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성이 와서 조졌으니 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꼰대 마인드가 형성되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운이 이제 관운으로 갔잖아요. 상관이 이렇게 편관이랑 합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의 재능이나 능력을 활용해서 관이랑 연계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프리랜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겁재를 끼고 했으니 중개업적인 개념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직장인이 아니라 사람을 활용해서 조직에 납품하는 형태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죠. 뭐라고 하더라 그걸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또는 프로그래머면 프로그래머 또는 디자이너면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회사에서 뭐 영업 따와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제 분배하는 형태 그런 형태의 프리랜서 일들을 한다거나 또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식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 아니라 그 회사 끼고 이렇게 그 회사에서 여기 파견 나가 하는 그런 형태의 일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건데요. 올해 경자년하고 운에서 왔잖아요. 경자년. 격이 생하는 일은 내가 하던 일을 계속 연계해 나가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자수가 와서 신금이 합을 했다라는 것은 일단 내가 내 실력을 좀 키우는 그런 거, 내 실력을 더 키우거나 보강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일단 겁재가 쟁제하고 있는 형태라는 것은 수익 쉐어하는 데 있어서의 불만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이직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이직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같은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럼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일을 하는 쪽으로 이직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이직을 할 수 있는 시기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면 개인적인 사안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이직을 한다 그랬을 때 양력으로 10월 이후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이직을 했어야 되죠. 이직을 하려면 개인적인 대인관계가 망가져서 이직을 하는 것은 가을 이전 그러니까 여름 정도 이런 때 이직을 생각을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직운이 한 번 더 있는데요. 올해는 딱히 이직을 해라 그런 시기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직을 한다 그러면 내년 같은 시기에 이직을 하는 거죠. 업종에 대해서 좀 변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이직하기에 좀 더 좋은 때이고요. 개인적인 대인관계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직을 한다 그러면 10월 이후에 이직을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앞으로의 운 자체가 계속 관운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직을 상대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서 조직을 상대하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주는 좋은 사주예요. 재능 있는 사주이고요. 요령, 수단, 그리고 시대의 흐름, 파악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잘 벌 수 있는 사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능력 있는 사주입니다. 사귀기 전에 사주 먼저 보셨나요? 아니요. 네, 안 그랬어요. 사귀고 나서 사주를 봤죠. 왜? 맞춰가려고. 아, 저 사람이 이런 성격이니까 이렇게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사주를 봤거든요. 사귀기 전에 사주를 보잖아요. 점쟁이들 대부분이 장가를 못 가는 이유가 거기 있죠. 사귀기 전에 사주를 봐서. 왜? 내 팔자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보는 거거든요. 내 팔자는 이렇게 구린데 상대방이 재생관 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재생관 하는 여자를 만나면 남자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 팔자가 재생관 할 팔자를 못 만날 팔자인데 그런 사람을 찾다 보니까 택도 없는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는 또는 사주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사귀기 전에 사주를 봐라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궁합을 보는 이유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만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 궁합을 봐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 궁합이 안 좋으면 어쩔 건데 헤어질 때 핑계거리 찾으려고 아 쟤랑 나랑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아. 궁합이 안 맞대. 그러니까 헤어질래. 이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어쩔 건데 이미 살고 있는데 궁합이 안 맞으면 어쩔 건데 그러잖아요. 궁합이 안 맞으니까 사주를 봐서 궁합을 보려면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화가 풀린다더라. 또는 저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한다더라. 그러니 내가 조금 희생하지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갖기 위해서 궁합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귀기도 전에 사주를 보기 시작을 하면 내가 사주를 볼 줄 알잖아요. 저 사람을 만나면 재생관이 되니까 내가 저 사람 덕을 봐서 장차관이 될 것도 아니고 그러죠. 점쟁이가 그럼 장사가 잘 되겠지. 네. 우리 집사람 재생관 안 돼요. 관이 없거든. 근데
내가 그걸 미리 알고 봤으면 안 만났겠죠. 근데 살아보니까 우리 집사람만한 사람 없지 뭐. 그러잖아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든 적게 벌어오든 그냥 묵묵히 그냥 생활을 해요. 생활비 안 줘도 자기가 벌어서 써요. 생활비로.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사주 보기 이전에 나를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먼저 봐야지 사주를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주를 본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철철님, 혹시라도 누군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사주 보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사주 이전에 인간적으로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보고, 나하고 맞는다 싶으면 그때 보세요. 저 사람하고 싸웠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